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손주들 등하교도 시키고 이제 학원도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을 이렇게 하는데 딸한테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달라고 그래야죠. 당연히 달라고. 예. 아, 이제 따님 그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뭐 자주 나가는 편이 아니라서 예, 그냥 차량 이용하는 것만 좀 들고 교통비는 조금씩 들기는 해요. 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무료 아니에요? 아직은 무료가 아니에요. 젊으시네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김경필 선생님? 네, 뭐 교통비라고 하는 건 이제 고정비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뭔가 뭐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런 건 좀 어려울 어려워요.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어디를 가든지 출발을 할 때 도착 20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직장이나 또 마트나 또 집 또 학원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평균 속도보다 한 10%만 줄여서 운전을 해도 평균 연료비가 한 5에서 10%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분 정도 먼저 도착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이 여유 있게 운전을 그럼요,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시간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과속을 하게 됩니다. 급정거도 하고. 급정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항상 아시겠지만 갑자기 출력을 올릴 때 요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경차 같은 경우는 보통 시속 50에서 60, 2000cc 이상 같은 경우는 한 70, 그리고 대형차는 한 70에서 80km 정도로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그 기름을 적게 소요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요즘 많은 차에 달려 있지만 오토 스탑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잠깐 정지해 있을 때 네. 시동이 꺼지는 꺼지는 거. 네, 그런 기능도 끄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연료비를 5에서 10% 정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일정 시간 이상 되면 훨씬 절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여기 EBS 올 때 아니고는 거의 전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이 대중교통은 사실은 절약할 방법이 거의 없지 않나요? 정해진 금액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고정 비용 대부분 이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이 모든 역마다 사실 정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기권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회 이용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55,000원, 그러니까 60회 사용에 55,000원에 살 수, 왕복으로. 60번. 실제로 비용으로 따지면 45회분의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회분만큼이 그냥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그 경로 우대는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머지않아서 경로 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65세가 되면은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임 승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외에도 KTX나 새마을호 또 뭐 누리호 같은 이런 교통시설 같은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30% 할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만 65세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정기권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또 있어요. 알뜰 교통카드. 야, 나 오늘 새로운 얘기 많이 듣는다. 나 모르고 알려주세요. 이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전까지 우리가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이 되는 카드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카드사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앱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셔야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렵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벌써. 앱을 깔아야 된다고 이런 일단 귀찮기도 하고 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알뜰 교통카드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자, 옆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예. 출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집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걷거나 이제 자전거로 정류장까지 도착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뜰 교통카드로 승차를 하시고 네. 또 하차를 하신 후에 이동을 하신 다음에 네. 다시 도착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아. 스탬프 한 장이
발급이 됩니다. 오. 그러면은 한 3일에서 8일이 지나면요. 적립액이 적립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교통비도 아끼고 네. 되게 좋은 팁인데요. 그럼 아까 그 알뜰 교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아요? 신용카드사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예.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제 신청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전화를 사용을 많이 해요. 예. 이제 개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편 게 많고요. 이제 제 거는 이제 딸 앞으로 같이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네, 가족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갖고 네. 이제 가족 할인을 이제 딸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요금 일로 지금 왔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저기 아까운 거예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6만 5천 원을 내야 되니까 너무 예. 아까워서 저거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싶어요. 예. 통신료는 어때요, 안선우 작가님?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예, 저도 그거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을 사는 것도 아닌데 더 비싸졌잖아요. 이게 혹시 또 모르죠. 뭐 고스톱 게임 이런 거 하는 그러시는 아니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지금 한 달을 전혀 아니세요. 게임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내면 정말 그냥 전화하고, 네. 인터넷 좀 보시고 그냥. 인터넷도 좀 보고, 좀 보고, 예, 그거밖에 그 하는 게 정도?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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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그 정도뿐이 근데 안 너무 하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이 통신비? 저는 알뜰폰 통신사를 추천을 드려요. 네.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35,000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와. 무제한인데 35,000원. 네. 제한인데 6만 기기값이 원. 들어가서 그럴 거고 실제 요금은 2만 원 이하입니다. 알뜰폰이요. 알뜰폰 통신사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알뜰폰 통신사? 그러면 그거 막 무제한으로 그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다. 다 돼요? 근데 그렇게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예. 유심칩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딱 끼시면요, 자동으로 알뜰폰 통신사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저도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도 제가 다 알뜰폰으로 통신사로 변경을 해드려서 1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님 핸드폰 한번 체크해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식 정보를 받는데 동의를 해가지고 그 정보료가 만 얼마씩 나와 그게 한 3년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는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 이게 없다 아예. 근데 그 핸드폰 가게에서 그분 좀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따졌더니 3년 동안 낸 돈을 다 받았어요. 오, 이거 잘 된다. 네, 그게 한 30 얼마 정도, 한 40만 원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녀분들이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요금제 말고 혹시 그 핸드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전화를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근데 돼요? 사실 요즘은 그 통화보다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쵸. 요금제가 통화에 대해서는 과금을 별로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통화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요금이 줄어들지는 아니구나.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핸드폰의 사용 명세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정정아 씨가 지금 방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요금제를 좀 변경하면서 나한테 맞는 것을,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가 있지는 않은지를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이 2개, 제가 2개, 그리고 이제 아이들 거를 20년 전에 들어서 이제 그거는 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있고요. 보험에서 왜 이렇게 이제 연금 보험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일정하게 벗다가 이제 뭐 10년 정도 이제 지나면 타는 걸로.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게 보험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 예. 그럼 뭐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보험이라는 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다시 말해서 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보험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뭔가 다시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인플레이션 6% 시대 때에 30년 지나면은 그 30년 후의 화폐 가치가 지금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 생활비에서 55만 원이면 22%입니다. 보험의 비중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필요하다면 이제 질병 위주의 어떤 보험으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비용이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보험은 사망보장이면서도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는 사실 그 기간이 막 20년, 30년 이렇게 납입하는 것보다는 10년 이내로 짧게 납부하고 이제는 돈을 타셔야 될 지금 시기가 그렇지. 다가오고 있는 그렇지.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이제 보험을 줄이겠다고 해지하는 것만 또 능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꼭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감액 완납 제도라는 거거든요. 보험의 사이즈를, 보험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네. 그 줄어든 해지된 부분의 해약 환급금으로 나머지의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해서 예.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되게. 근데 보험은 살아있고.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보장은 조금 줄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굳이 보험이 필요성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런 감액 완납 제도를 사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연장 정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보장 기간을 줄여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시기를 조금 그 보장 기간을 좀 단축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해보시면 보험료를 좀 해지하지 않더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 관리비, 공과금. 그렇죠. 요거. 고지서 나오는 거. 예. 요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받았어요. 저희 관리비 영수증을. 요거를 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 요게 지금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가스비는 따로고요. 4월 건데 수도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 수도? 22,000원. 글쎄 전기 수도가 좀 많이 많죠. 나와. 예. 아니 근데 애기들 있으니까 네, 아이 씻기고. 씻기 밑으로 달라 그러고 또 집에 목욕도 가기 전에 시켜야 또 되고, 예. 씻겨서 보내주지 엄마가 그쵸? 네네네. 따님댁에 보내기 전에. 잔잔하게 설거지도 많고. 맞아요. 예, 씻기도 빨래도 많이 더 있고. 나오고 애들 예. 빨래며. 자, 주부에서 이제 전문가로 전향하시는 우리 안선우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도세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도 요금의 경우에는요, 한 10,000원대 정도를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2만 원이 넘으면은 약간 조금 많이 쓰시는 많이 거네. 쓰시는 거다라고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수도 요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뭘 줄여야 될까요? 예. 수도 요금 하면은 딱 두 군데 공간을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화장실과 주방입니다. 네. 그렇지. 양변기 누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약간 이렇게 졸졸졸 새는 소리가 들리면은 물탱크를 한 번은 좀 확인해 보시는 거.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욕실에서 샤워를 하실 때 절수형 샤워 헤드를 사용하는 거. 요런 것도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수도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 그 공사에서 네. 2018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물을 받아서 손을 씻을 때 6리터 정도가 절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양치질 할 때 컵을 사용하면 4.8리터 정도를 한 번에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게 이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꼭 실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한다라고 하면 74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절약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아예 세제통, 네. 세제 반, 물 반. 섞어요. 왜냐면 내가 많이 누르는 걸 알거든. 이거 물에 섞어. 오히려 습관을 못 고치니까. 예. 저는 기름때 아니면 세제를 안 쓰거든요. 예. 오, 그렇구나. 그래도 깨끗하게 다 닦이더라고요. 그 물로 인해서. 주로 많이 시켜 먹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선호 선생님이 설거지를 좀 알뜰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예. 함께 볼까요?
예, 시연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네, 일단은요, 이렇게 접시에 음식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주세요. 깔끔하게 버려주시고. 이것도 설거지 하나요? 예, 이것도 설거지를 할 또 이게 겁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지. 이거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기름을 배수구에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굳어서 파이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 통에 물을 반쯤 받아놓은 상태에서요. 네. 요 세제를 한 15ml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풀어서. 그 정도, 그렇게 조금이요? 지금 우리 이게 설거지 양에 따라서 세제 양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설거지 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이 다음에 와중에도 아끼시는군요. 몸에 배웠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로 더럽지 않은 그릇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네.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물에 이렇게 불려 저도요. 불리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훨씬 닦으니까 수월해, 맞아. 훨씬 수월하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요, 일단. 닦아줍니다. 더러운 세미로. 닦아줍니다. 네, 이게 따뜻한 물로 닦아주면은요 좀 더 깨끗하게 맞아요.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통에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세제를 푼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물을 절약하면서 하실 이거 수가 있어요. 자체가 지금 세제 품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헹굼물. 헹굼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뽀독뽀독하게 한 번 더 이렇게 헹궈주시면은 지금 깨끗하게 헹궈졌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건조대에 놓고 말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설거지하면 저기 뭐야 행주에다가 뿌리든지 아니면 접시나 이런 데다 뿌린 다음에 세제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많이 그죠? 써, 맞아요. 그냥 맞아요. 물에다 푸니까 아무래도 절약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많이 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전기요금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게 지금 8만 거의 3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전기요금은 약간 뭐 누진 뭐 이런 것도 막 그러면 뭐 해서 더 비싸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누진세, 네. 누진. 네. 저희가 이제 가족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걸로 좀 할인받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요금을 아끼는 게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선우 작가님? 일단은 전기 요금을 아끼시는 데는요, 기억하실 게 뭐냐? 바로 누진세와 찬물, 찬바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봐 누진세 찬물, 그게, 찬바람. 그게 무섭다니까. 아.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누진세가 얼마큼 붙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전력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누진세 알림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앱을 좀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전기 요금을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5인 이상 대가족이라던가 다자녀 혹은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기세를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 때. 네. 예. 저도 할인을 받았거든요. 예, 예. 이런 거를 또 잘 챙기셔서 주민센터라던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전기료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찬물 찬바람은 뭐예요? 뭐예요, 그게? 드라이기를 쓰실 때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으로 말리시고 그리고 또 뜨거운 물로 세탁하기보다는 찬물로 세탁을 하시면은 전기료를 조금 전기료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청소기도 뭐 얘기가 많던데 전기 관련해서. 청소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으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미는 것보다는 네. 약으로 해서 청소기를 미시는 것도 전기 요금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되세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업소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창이 많아요. 숙박업소에서 산다고요? 아,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니까. 네네, 하니까 이렇게 창이 많아가지고, 창마다 좀 보기 싫더라도, 이렇게 에어캡이라 그러죠. 일명 뽁뽁이. 뽁뽁이를 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전기요금을 좀 줄이는데 좋은 건가요? 아니면 뛸까요? 떼시면 안 되시고요. 아, 그래요? 여름에도 뽁뽁이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자외선이라던가 열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을 때 좀 빠르게 공기가 시원하게 될 수가 있어요. 붙여놓고 계셔야 돼요. 저희 신랑이 여름인데 뛰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오겠다 그랬거든요. 보기 싫어가지고 네. 좀 답답해한 분들도 어차피 손님도 있어요. 없으니까 붙여놔야겠어요. 네. 아니 그 에어컨도 무슨 인버터형인가? 뭐 이런 게 요즘 좀 인기인데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돼요? 전기 요금을 좀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네. 사실 내가 지금 덥더라도 한 뭐 25도, 26도
이렇게 맞춰 놓는 것이 더 오래 사용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 가스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스비를 줄여요? 그냥 안 먹고 안 쓴다. 데우지 않는다. 시켜 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비, 왜냐면 가스, 거의 아직 우리나라는 가스 시스템이니까. 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냄비를 방향을 이렇게 딱 가운데 놔두시지 않고 약간 삐뚤어지게 놔두시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중심이 네. 맞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불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열의 손실이 발생해서 가스 요금이 더 나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냄비를 작은 거 말고 그 가스불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넓은 약간 냄비를 쓰시는 거. 냄비 밑에가 넓적한 거. 네. 그래서 열을 다 받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맞춰서 아하. 그리고 또 열 전도율이 좋은 냄비를 사용하면은 가장 좋겠죠. 난방비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추울 땐 추우니까 미리 좀 팁 주실 수 없을까요? 난방비도 뭐 사실 우리가 아까 에어컨 사용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거든 갑자기 출력을 높이게 되면은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겨울철에 외출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외출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뭐 보일러를 데우기 위해서 갑자기 많은 출력을 사용 안 하니까 보일러에 대한 어떤 그 가스비를 좀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뜨끈뜨끈한 그 온돌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막 정말 그 뜨거운 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다 습관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예, 조금 온도를 건강한 온도로 조금 낮춰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하면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벌써 숨통이 막히는 거 봐.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네. 사실 그대로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 거의 생활비를 거의 5에서 10%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에서 10%.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지금 뭐 정말 허리띠 한 칸 정도는 더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어떤 캠페인이 일어날 정도인데 5에서 10%면 굉장히 큰 거죠. 그 정도면 할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과금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네요. 있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 실천을 해야죠. 네, 어찌 보면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이야기들인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줄인 것 같습니다. 네.